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총급여 기준하고 퇴직급여 추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추계 기준의 내용을 보시면 설정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있는 추계 기준 금액인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결과 무조건 필요경비 불산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과 관련해서 충당금을 만약에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충당금 지분에 관계없이 충당금하고 먼저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상계를 해야 되고요.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충당금하고 상계하거나 비용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세무조정 사항들을 한번 보면,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에 설정한 금액 1억 4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억 4천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불산입 1억 4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고요. 단기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자산에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과 상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작성 순서는 네모 박스에 있는 1번, 2번, 3번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급여 자료를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금액, 아닌 급여가 있다면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3천만 원과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중도 퇴사자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금만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퇴직금 추계액 계산입니다. 추계액 계산은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원 정보를 통해서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한 추계액을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1억 7천, 추계액이 1억 7천이기 때문에 1억 7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가액 1억 원이고요.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 우리 자료에 5,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퇴직금 지급액 6,500만 원. 지급액은 7천만 원이지만 퇴직금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연금하고 상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연금하고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번에 마이너스 2천만 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부인에게 대한 추임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당해연도 필요경비 계상액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나옵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1억 4천,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추인되는 금액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바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건 잘못된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120페이지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확정기회형 퇴직연금부터 보시면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납입한 금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퇴직 시에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확정 기회형은 납입과 동시에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확정 기회형 중에 일부를 납입기일에 불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실제 납입했을 때입니다. 특히 12월 달 분에 대한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을 다음 연도 2018년도 1월 달에 납입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18년도에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필요경비 한도액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추계 기준과 예치금 기준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은요, 납입한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자 상당액이 발생한 게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자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경비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고들 계시는데, 중도에 퇴직했을 때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를 하겠죠. 이때는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필요경비 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합니다. 근데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퇴직급여로 바로 비용 처리했을 겁니다. 이때는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잘 하고 계시는데,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기초퇴직연금 퇴직연금이 1,500만 원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계약액 500만 원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죠. 500만 원 있고요. 기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 해서 있습니다. 근데 잔액이 1억 천이죠. 이 부분은 원래 이제 퇴직연금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 동안 1억 원을 납입을 했고요. 17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 금액 1,500만 원이고요. 19번은 23번에 있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비용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계액에 대한 부분이 1억 7천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1억 7천만 원이 잔액인데 부인 우계액이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고요. 그러면 퇴직연금 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누적액은 1억 7천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경비 범위액은 1억 원입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고요. 그래서 1억 원을 조정금액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퇴직연금 등 필요경비 1억 원 유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급금액 5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교재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19번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해약액은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 필요경비 산입된 후에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2월 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월 송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500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500 유보 필요경비 산입 500 유보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했냐 충당금으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퇴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총수익금액 산입하고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면 필요경비 산입 유보까지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요건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